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첫 번째 이슈, 거래소랄까, 블록체인 협회 내용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협회가 드디어 최종 자율 규제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네. 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 네. 이런 그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좀 비판적인 논조였죠. 그 비판적인 논조인데 그게 어떻게 네. 보면 빨리 정부가 뭘 해주길 바라는 그거기도 하죠. 네. 블록체인 협회가 작년 12월에 자율 규제안을 내놨는데 그 규제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단체의 의견을 다시 또 들어서 어제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최종안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최종 자율 규제안에 보면 건전성과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거래 기록을 5년간 보관하겠다. 그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완비하게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자기 자본의 기준을 20억 이상 둬야 된다. 그리고 금융업에 기준되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유화폐의 70%는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임직원의 자금 횡령 방지를 위한 계좌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상 거래 즉시 공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또 ICO를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코인 평가 시스템 여부와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이런 주요 내용으로 그 블록체인 협회 자율 규제안이 발표됐고요. 네. 조건에 만약에 미달하게 되면 거래소에서는 자기네들 협회에서는 퇴출시키겠다.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현재 협회가 공신력을 가지게 되고 많은 투자자들이나 암호화폐에 관련되신 분들한테 그 신뢰성을 쌓으려면 그 일정 기준에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네 협회에서는 같이 할 수 없다. 퇴출시키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 그 14개 거래소에 대해서 회원사 14개 거래소에 대해서 네.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심사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정부에서 방치한 상태에서 현재 ICO 자금이 네.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근데 정부가 조속한 대책을 좀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좀 아까 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규제안이나 어떤 방안이나 그다음에 어떻게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시장을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작년 12월에 급등하고 막 폭락하고 이런 사태에 있어서 정부가 그냥 간간히 내놓은 안만 있었지 현재 아무 안도 내놓고 한 몇 달째 그렇죠.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건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6월 13일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지금 모든 분들이 예상하고 계셔서 그렇죠. 앞으로 2달여 가까이를 또 이런 방치된 상태로 좀 놔둬야 된다. 네. 이것도 정말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 선거라든지 사실 이런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관해서는 좀 이 뚜렷한 방향성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안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 협회가 이제 자율 규제안을 발표를 한 건데 사실 목표라고 할까 어떤 방향성이 어쨌든 거래소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자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어떤 이 거래소 시장에 대한 변화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뉴욕주 거래소, 미국 뉴욕주 거래소의 실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뉴욕주 검찰이 직접 시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죠. 이건 뉴욕주 검찰과 금융청이 같이 이제 시행을 하는데 네. 주도적으로 하는 데가 검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법적으로 잘못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네. 부분에 때문인데요. 뉴욕주에서는 13개 거래소에 대해서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 주요적으로 뭘 살펴보냐면 거래소의 운영 행태, 그다음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 그다음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겠다는 거죠. 네. 이 세 가지 큰 형태로 해서 점검을 해봐서 만약에 경경과 문제가 생기면 소위 말해서 비트 라이센스라고 비트코인 그러니까 거래소 허가를 해주는 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네. 어떻게 개정해서 내줄 것인지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거래소 운영 행태가 좀 전근대적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자 보호에 좀 앞서지 않다든가 또 우리가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문제됐다시피 계좌가 임직원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에 대한 제재 장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거래소 개설에 대해서 더 규제 조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세계 10위 거래소인 크라겐이 일본 내에서 영업을 중단한답니다. 이 이유는 일본 금융청이 보안 강화와 등록제를 더 강화시켜서 사업비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죠. 지금 사실 이 거래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수익이 떨어진다는데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오히려 더 그게 더 거래가 활성화돼서 그렇죠. 수익이 올라갈 텐데 네. 반대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계 10위거래소인 미국의 크라겐이 일본에서 쉽게 영업을 하다가 네. 점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철수를 하겠다라는 걸 네. 현재 발표를 했고요. 두 가지는 뭐냐면 바이낸스가 그 홍콩에 거점을 둔 바이낸스가 네. 일본에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거래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금융청에서 경고를 보내니까 그럼 우리는 일본에서 영업하지 않고 거점을 몰타로 옮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제 우리나라 사례와 이제 미국 사례를 이제 같이 엮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해외 선진국들도 지금 제일 핵심은 뭐냐면 거래소가 제대로 도덕적으로 잘 운영되고 행태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보안 운영 시스템 같은 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큰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 부분에서도 이런 세 가지 관점은 물론 이 자율규제 안이 발표됐지만 이 네. 자율규제 안에 더해서 좀 철저하게 좀 그 보완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뭐 방금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거래소 보안성이 높아지면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더 신뢰하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을 텐데 이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당장의 수익만 바라보는 그렇죠. 건 예. 좀 안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래소 얘기는 이쯤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기업들의 블록체인 산업 예. 진출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마스터카드 그리고 삼성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한 사업에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죠. 예, 마스터카드 회사가 이제 글로벌 그렇죠. 카드 체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원 검증을 위한 것을 블록체인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시려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신원 검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신원 검증하는 것을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로 하는 것을 특허를 출원했다고 하니까 마스터카드 자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건 찬성이고 비트코인은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카드의 입장은 뭐냐하면 디지털 화폐가 아닌 것은 중앙은행에서 통제하지 않는 것은 화폐가 아니라고 이제 마스터카드 입장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마스터카드 신용카드 관련 회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원 확인을 블록체인 기술로 앞으로 이제 개발하는 특허를 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사용할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현재 국제 선적 추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비용을 한 20% 정도 절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블룸버그가 통신이 이제 전한 소식인데요. 삼성이 글로벌 공급망에 전부 다 관리형 블록체인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과 시장 대응의 신속성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를 수출한다든가 핸드폰을 수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수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그 관리를 갖다가 네. 전부 다 블록체인 기술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그 현상을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마스터카드, 삼성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역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이제 정말 이 금융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 하면 이 IMF의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도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네. 비슷한 논조의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어요. 예, 라가르드 총재가 적절히 통제해야 되나 상상력 통제는 안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력 통제. 그렇죠. 예. 암호화폐의 혁신성과 위험성은 공정하게 다뤄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위험성에만 너무 집중해서 다루지 말고 네. 위험성과 그 혁신성을 같이 다뤄줘야지만이 앞으로 금융 발전이나 세계 모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좀 아까 말씀드린 뭐 마스터카드에서도 신원 확인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모든 그 물류 체인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한다는 건 그것은 혁신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혁신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뤄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그 위험에 대한 관리만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이 글로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렇게 국내외 이슈들에 대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